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핵심이 지금 디지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화면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김웅 의원님 혹시 프로필 사진이 이게 맞나 확인해봤어요. 지금도 쓰고 계신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아까 장제원 의원님께서 9월 1일 밤 9시 반에 김웅 의원님하고 기자분하고 통화한 녹취록을 보여주셨어요. 그 녹취록에 보면 김웅 의원께서 실명 판결문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죠. 실명 판결문을 보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확인하시면 방폭파. 지금 이 김웅 의원께서 보내신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꾸 고발 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총선 개입 시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제85조 1항 선거 관여 금지입니다. 선거 관여 금지 위반이에요. 내 이름! 예, 장관님. 예, 쉽지 않으시죠? 이게 뭐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장관님께서 어쨌든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시고 비위에 대한 감독 권한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그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핵심이 뭐 이게 찌라시에 보도됐든 뭐 일간지에 보도됐든 꼭지가 한 꼭지건 열 꼭지건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자료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모든 언론인들의 취재 대상이 됐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밤늦게까지 모여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화면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김웅 의원님 혹시 프로필 사진이 이게 맞나 확인해봤어요. 지금도 쓰고 계신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여기 보면 손준성 보냄 이렇게 써 있죠. 다시 돌려주세요. 첫 페이지로. 왼쪽부터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손준성 보냄 위쪽에 있고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실명 판결문이에요. 아까 그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께서 9월 1일 밤 9시 반에 김웅 의원님하고 기자분하고 통화한 녹취록을 보여주셨어요. 그 녹취록에 보면 김웅 의원께서 실명 판결문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죠. 실명 판결문을 보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보냈는데 그랬다는 디지털 자료가 나왔는데 보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려고 하면 유일한 가능성은 이게 조작됐어야 됩니다. 그죠? 이 화면이. 그럼 조작됐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작됐으라고 본다고 하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확인하시면 방폭파. 지금 이 김웅 의원께서 보내신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게 디지털 자료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웅 의원께서 오늘 뭐라고 해명을 하셨냐면 대화방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 주세요. 지금 보낸 메시지가 손준성 보냄입니다.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작됐다고 하면 다른 걸로 바꿔 썼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보낸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죠. 가명을 쓴 거니까요. 이걸 폭파하라. 그래야지만 신원이 보호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명이었으면 이렇게 폭파해서 신원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체로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김웅 의원의 해명 자체로 이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익제보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장관님, 공익제보가 뭡니까? 공익제보가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기로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제보하는 겁니다. 조직의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는 게 공익제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원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꾸 고발 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총선 개입 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2020년 4월 초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바로 2주 남긴 시점이었어요. 4월 2일은 특히나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예요. 4월 3일이면 선거운동 다음 날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 지금 내용은 손중성 검사라고 하는 현직 검사가, 대검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가 총선 때니까 후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2번까지 쭉 있었겠죠. 그런데 이 중에 유독 기호 2번 후보에게 고발장을 넘겨줬고 그 고발장의 내용이 기호 12번이라는 후보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는 기호 1번 후보도 연루돼 있다라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혀 있습니다. 총선이 진행 중인데 국민들이 이 중에 어떤 후보를 골라야 될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거운동 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이 시기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검의 검사가 그중에 기호 2번 후보에게 기호 1번과 기호 12번을 공격할 수 있는 고발장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 개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제85조 1항 선거관여금지입니다. 선거관여금지 위반이에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86조 1항 2호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이 뭐죠, 장관님? 선거운동은 특정한 후보의 당선이나 당선이 되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이 고발장이 기호 2번 후보에게 넘어가서 기호 1번, 기호 12번 공격하는 데 쓰이거나 또는 이 고발장이 검찰에 다시 접수가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가 되고 그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보도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이 되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하는 관여행위가 될 여지가 굉장히 다분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공소시효가 특히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 개입, 총선 개입 시도였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네 검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활동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위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수사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수집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런 행위, 어떤 실행행위라고 기호 2번 후보를 접촉하고 이런 거를 예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검찰이 과거의 독재정권 하에서 정말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도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했었지 대검의 현직 검사가 직접 특정 후보에 접근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정보를 내립니다. 이런 일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기관 자체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혁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탄희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